우리 대마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빨간 줄을 좀 없애볼게요. 우리 대마라는 거는 마리화나 같은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오락용, 즉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의료용, 산업용, 즉 경제적인 측면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세 가지 종이 있는데 똑같이 대마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칸나비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칸나비스 이제 뒤에 사티바, 인디카, 루덜, 랄리스라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이나 섬유, 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요. 우선은 대마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대마라는 거는 칸나비스, 사티바, 아까 위에서 봤죠? 즉 이런 사티바와 대마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한 종류로 주로 섬유나 식품, 의료 및 오락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대마는 두 가지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칸나비디올이라고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THC와 CBD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THC는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CBD는 칸나비디올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THC는 대마초의 정신활성 성분으로 오락용으로 사용될 때 향정신성 효과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향정신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유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즉 마약류로 채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CBD, 칸나비디올은 이런 정신활성 효과가 거의 없어서 의료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래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즉 마리화나 계열의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제일 중요한 거 취함을 유발한다. 즉 이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이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칸나비디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에 말한 것처럼 THC와는 다르게 취함이 없어가지고 의료용으로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대신 향염증, 진통, 불안 완화 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칸나비디올이라는 거는 THC 성분이 0.3 포인트 이하의 성분들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CBD라 하고, 이런 THC가 약하기 때문에 완화 정도만 할 수 있다. 즉 취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만 해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가운데 THC가 0.3% 이상인 것들을 우리는 칸나비노이드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CBD랑 THC의 화합을 얼만큼 비율로 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칸나비노이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종류는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류,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산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오락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될 때는 불안염증,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주요 성분은 THC, 테트라 하이드롤, CBD, 칸나비디올 이런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THC는 통증 관리와 식욕 촉진에 효과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용인 CBD여도 THC 함유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거는 만성 통증을 관리하고 암 치료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건 아마 영구적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용이죠. 과연 경제적인 게 얼마나 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산업으로 쓸 때는 THC 마약성 성분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즉 칸나비디올의 함유만 높아야겠죠. 이게 섬유나 종이, 바이오 연료, 건축 자재,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0.3% 이하다. 그래서 사용 애시는 대마섬유, 종자, 바이오, 그리고 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다. 대마 콘크리트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락용은 사실 즐거움이죠. 그렇게 뭐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식품 영양제? 이게 대마 햄프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햄프가 섬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마씨, 햄프시드라고 하는데, 이게 단백질 오메가3, 6에서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샐러드, 스무디, 빵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마 콘크리트예요. 대마 콘크리트. 이거를 이제 혹은 바이오 연료라고도 하는데, 대마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에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는 대마 콘크리트라고도 해요. 경량, 가볍고 단열, 열 관리가 잘 되고 내화성이 우수해가지고 친환경 건축 자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환경적인 이제 자재물이라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뭐 리사이클링, 뭐 리사이클링업, 관련돼서 두 가지 용어도 있고, 또 뭐지? 약간 다양한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만든다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그 애로 플라스틱, 압축 플라스틱이랑 캔을 압축해가지고 네모 블럭으로 집을 짓는 프로젝트 아시죠?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마, 섬유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마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의료나 건축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좋은 먹거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목처럼 먹거리인지 아니면 간식거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먹거리였으면 좋겠죠. 시장 전망이 이렇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큼 성장하고 있냐? 재작년 2022년 북미 시장은 357억 달러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357억 달러. 여기에 0을 3개 붙이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내년, 그리고 30년도까지 그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사업들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예측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2%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핫한 대목이 뭡니까? 비만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알약을 먹어가지고 비만을 치료한다. 또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가지고 비만을 치료한다 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핫하죠.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북미, 이것도 이제 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로 우리가 먹고 이제 주식에서 살아남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이런 시장들도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미 대마가 뜨고 있을 때 그때 진입하면은 늦을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대마 산업인데 북미가 가장 커요. 북미가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되고 있고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주마다
정책은 다 다릅니다. 불법인 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에서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이웃 국가인 태국이 합법화를 추진했다가 다시 그 합법화를 반대로 불법으로 바꾸려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합법은 아니지만 의료용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사용이 되게끔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 독일, 체코 공화국들에서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은 불법이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자, 한국 대마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지나 사용, 판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어요. 지역에서 일부 합법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장도 되게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뉴스를 봐야 돼요. 지자체 뉴스를 보면은 마약인 줄만 알았던 대마가 대박이었다. 시장 규모는 51조라고 중앙일보가 게시를 했고, 그 아래에 시사저널에서는 109조 원의 잠재력이라 했어요. 그럼 당장에 51조 원, 아까 뭐라 했죠? 북미에서는 319달러, 3만억 달러라 했죠. 그리고 109조 원, 이거는 점차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아시아 최초로 의료와 연구용으로 합법화가 되었다가 2022년 1월에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까지 잘 거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이게 어쩌다 보니까 22년 6월에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오락용으로도 마약류를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근데 22년 말에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그 안에는 자세한 이슈는 잘 모르겠지만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다시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 취소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 태국 사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한 게 태국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근접한 이웃 국가가 태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태국 사례를 많이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같이 봅시다. 제가 이렇게 관련주들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뭐 테마나 영웅문에 인포스탁에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보면은 어느 기업들이 하고 있냐면은 아이큐어 BMP라고 합니다. 아이큐어 BMP. 그리고 보자.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대마초 전문기업 KIT의 홀딩그룹 자회사인 유한건강생활이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요즘 핫했던 HLB 바이오스텝이 있어요. HLB 바이오스텝. 얘는 계열사 파비노젠을 통해 가지고 햄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NFC, BL팜텍, 메디콕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이게 가장 유명하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BNC, 그리고 SU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를 찍었던 에머리지, 그리고 CTC 바이오, 네오캠 바이오가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상장된 회사도 있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우리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네오켄 바이오입니다. 그 주식 단태 사단, 주식 단태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투자 유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네오켄 바이오는 대마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상장 못했습니다. 네오켄 바이오가 지금 미국이 대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를 앞세우고 뒤에서는 대마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글로벌 대마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미국에 상장된 대마 회사 하나가 상장 폐지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대마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은 왜 연평균 성장률이 22%나 됩니다. 315억 달러인데 그러면은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수소처럼. 그러니까 네오켄 바이오도 한국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